야단법석 승가회. 야단법석 승가회. 지금 캐톨릭에는 정의구현 사제단이 있어서 그나마 바른 소리를 하고. 예, 반갑습니다. 야단법석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굉장히 귀한 분 모셨는데요.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 남선사에 계시는 우리 도정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예. 지금 뭐 우리 진우 스님이 박수를 열심히. 초파일 어떻게 좀 잘 보내셨습니까, 스님? 예. 부처님 오신 날은 제가 매번 법문으로 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2021년도부터 그래서 오전에 법문하고 오후에 바로 그걸 업로드해서 편집 간단하게 해서 유튜브에 올리거든요. 천불난다 TV 그죠? 천불난다 TV에 올리죠. 예. 그런데 제가 그거 올리고 난 다음에 부처님 오신 날 법문이라고 해서 또는 부처님 오신 날 뭐 봉축 행사 이런 걸로 해서 유튜브에 이렇게 검색을 좀 해보면 올라오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당일날 올라오는 건 없죠, 잘. 그 당일날 다음 날도 올라오는 게 없는데 이제 이런 거죠. 우리 대한민국 조교 중에 원로가 24명이 있고 교구 본사가 24개 교구 본사의 주지들이 법문을 할 거고 또 수말사 큰절 그 스님 주지나 거기 원로 스님들이 이제 법문을 하면 그걸 이제 바로 현대적인 감각으로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최소한 부처님 오신 날 법문이라고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한 50여 개의 영상이 쭉 올라와서 국민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어떤 스님은 어떤 얘기를 했고 어떤 스님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쭉 하니 우리가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그래서 평가를 좀 받을 수 있는 평가 그런 정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뭐 법문다운 법문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껄쩍지근하니까 못 올렸을 수도 있고 현대 사회에서의 이 매스컴 미디어를 잘 이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국민에게 알려야 될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다. 그래서 위로가 되고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올라온 영상이 아무것도 없는 거 보니까 불교가 지금 망했다 하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스님은 천불난다 TV죠. 저는 그 유튜브 채널 이름 듣고 야 역시 도정 스님답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천불난다 TV 그 하신 지 지금 얼마 되셨습니까? 그것이 몇 년도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2011년도부터인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10년이 지났네요. 구독자가 한 1,600명쯤 됐는데 그래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치고는 굉장히 그래도 컨텐츠가 특별히 많이 없어요. 그래서 조계 좀 개혁하자고 해서 설조 스님 단식하면서부터 단식장에서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내보내면서 그 당시에는 세인들의 관심이 많아서 조회수도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뭐 나의 어떤 이러이러한 일상 생활 뭐 관심사 있는 거 이런 것들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조회수가 많지 않죠. 그래도 최근에 이 천불난다 TV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호주에 다녀오셨더라고요. 오토바이 타고 이 평화순례 언제 다녀오신 겁니까? 3월 4일 날 가가지고 4월 7일 날 이렇게 귀국했는데. 그럼 한 달 정도 다니신 건데요, 그죠? 이제 뭐 기간은 한 달 좀 넘었는데 오토바이 타는 기간은 한 25일쯤 될 걸로 봐요. 가서 도착해서 준비하는 오토바이 세팅하고 뭐 준비하는 과정하고 그다음에 오기 전에 또 이것저것 또 수습해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 빼고 나면 한 25일 한 8,500km. 8,500km요? 비포장도로 한 500km 타고 나머지는 이제 포장도로로 해서 호주 아웃백 그 미 개척지라고 하는 그 울룰루 이제 거기까지 가서 앨리스 스프링스까지 해서 이제 아드레인으로 해가지고 다시 오던 길로 돌아왔죠. 그런데 그 오토바이를 가이드로 해서 호주에서 이제 같이 안내하고 애써 주신 분이 이제 이순기 씨라고
이분이 이제 세계적인 라이더인데 세계 한 70여 개국에 한 20만 킬로 이상을 오토바이 배낭여행 같은 그런 예. 걸로 해서 그 투어를 하고 이제 그 바로 이제 제가 이제 호주에 가서 예. 또 한 8,500km 비포장도로 포장도로 이렇게 다녔는데 이분이 최근에 구름같이라고 하는 유튜브를 개설해서 예. 지금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또 제가 또 주인공이야. 예. 그럼 오토바이 타고 이 호주 대륙 전역을 다니는 거를 또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다 올리고 그러셨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 저는 이제 제가 휴대폰으로 찍고 그다음에 인스타 360으로 예. 찍어서 그때그때 편집을 해서 2분이나 3분 그런 영상을 올려서 한 100여 개의 오토바이 순례, 평화의 길 순례, 뭐 내 마음의 평화, 내 이웃의 평화, 한반도의 평화, 그다음에 지구를 지키자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에게 어떤 스티커 같은 거를 만들어서 나눠주고 또 어떤 장소에 붙일 때는 가서 좀 붙이고 그러면서 사막에 있으면서 뭐 조난도 당해보기도 좀 하고 조난도요. 오, 예. 그래서 이 사막의 끝없는 360도의 지평선을 향해서 달리고 또 달리고 마치 어릴 때 무지개를 찾으러 이렇게 가던 그런 책 속의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처럼 정말 끝없이 이렇게 T자로 만나는 지평선 360도가 아무것도 없는 160km 뭐 200km를 가야 집 한 채도 없는 허허벌판에 제 자신을 또 실험을 좀 해보고 비포장도를 이렇게 달리면 탈탈거리죠 오토바이가. 콜라겐 그 저기 빨래판 같은 길을 달리면서 달달달달 다니잖아요. 저는 거기다가 모든 걸 다 털어놓고 왔어요. 다 털렸지 제가. 털어놨다. 다 털려가지고 이젠 털어서 내가 먼지가 안 나는 것 같아. 거기서 다 털어놔버렸어. 야, 그러면 스님한테는 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게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내려놓는 수행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죠? 부처님은 자각학타, 자기 스스로도 깨어있고 남들도 깨어있게 하라. 그런 이제 우리 불교의 부처님의 말씀인데 선방에 앉아가지고 계속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오토바이를 타봐라. 타는 순간 이 하루 8시간을 타면 8시간 동안 깨어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8시간 타면 엉덩이 그거 불알 밑에가 그냥 한 일주일 동안 아파가지고 이거 오줌이 잘 안 나와요. 이제 전 뭐 먼지가 없어요. 이게 털어서 털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영혼까지 털리고 오신 거 아닙니까? 다 털렸어요. 예.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는 그 순간만큼은 깨어있다. 깨어있는 시간이 오래 가면 갈수록 길면 길수록 깨달음에 도달하는 건 좀 가까울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뭐 스님 그 오토바이 타고 호주 대륙을 순례하는 거는 저희가 또 천불난다 TV에서 영상을 좀 가지고 와서 저희 야단법석 TV 시청자들한테 구독자가 많이 없는데 좀 많이 구독을 좀 해줘야 되는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도정 스님 모신 이유가 스님 1년 전에 저희 요맘때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시국법회 야단법석 을 이제 처음 이제 했던 게 아마 1년 전 요맘때 초파일 지나고 나서인데 그때 이제 도정 스님이 그 시국법회 야단법석 준비위원장을 맡아가지고 그해 11월까지 종횡무진 활약을 하셨는데 그러고 이제 1년이 지났는데 1년 지난 지금 시점에 이 두 가지의 어떤 주제를 되돌아봤을 때 과연 어떤 상황인가 이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오늘 도정 스님 특별히 모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탄핵이라는 단어는 캐톨릭에서 정의구현 사제단에서 시작을 해서 저희들도 크게 염려를 해서 불교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저희들이 몇몇이 모여서 시국법회 야단법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명진 스님께서 단상에 오셔서 윤석열 내 이놈 이렇게 호통을 치면서 이제 불교계가 들떠수덕거리고 사회에서 보는 시각이 불교계가 이렇다 이러면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야단법석 그 시국법회를 하다가 총선이 임박해지면서 이제 국회에서
탄핵 관련해서 우리가 좀 토론을 좀 하자. 예. 그래서 발제자들 각 종교인들 모여가지고 이제 했죠. 그렇죠. 그리고 11월 달에 했죠. 예. 저는 그리고 이제 호주에 간 거고. 근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그때나마 그렇게라도 해서 총선에서의 그 민심이 예. 이 정부를 심판한 것 아니냐. 그렇죠. 예. 아직도 그 탄핵을 열망하는 시민들이 좀 많아졌다. 이태원 참사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또 최상병 그 사망 사건의 법을 이렇게 통과를 시켰지만 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더 지금 치달아 예.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양평 고속도로 명품 디올백 주가 조작의 범인들이 지금 다 지금 구속된 마당에 김건희만 저렇게 지금 이 살이 무슨 반환 그 시기다고 하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태연한 척 이렇게 하지만 아마 속으로는 굉장히 지금 불안할 거예요. 예. 제가 얼굴 보니까 뭐 불안한 기운이 불안해 보이죠. 보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캐톨릭에서도 그렇고 불교에서도 그렇고 시국 그 미사, 시국 예. 법회를 이렇게 해 왔지만 지금 미진한 상태고 아직 뭐 아직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 달라진 그런 것은 상황이죠. 없는데 예. 다만 총선을 통해서 민심은 심판한 확인됐고. 예. 그런 정도 확인한 것뿐이고요. 앞으로 이건 계속 현재 진행형이라고 예. 보고 이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킨 것을 거부권을 대통령이 계속 행사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탄핵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예. 금년도 말을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 예측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 어쨌든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 윤석열 심판, 국힘 심판의 민심이 확인됐는데 이런 방향에서 봤을 때 작년에 했던 그 시국법회 야단법석과 같은 그런 행동들이 다시 불교계 내에서 나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거죠, 지금. 캐톨릭이나 또 우리 불교가 다시 또 어떤 액션을 좀 취해야 되지 않겠는가. 조금 이제 잠시 좀 지켜본 상태에서 새로운 국회가 형성이 되고 뭔가 좀 우리가 할 일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5월 30일 이후에 국회 차원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보고 네. 만약에 필요하다라면 다시 우리 스님들하고 불자들이 행동에 나설 수 있다. 이렇게 좀 예견을 하시면서 현재 시국을 바라보신다. 이렇게 볼 수 예. 있네요. 예. 작년에 시국법회 야단법석 할 때도 좀 종단 내에 이 적폐청산, 개혁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었고 또 그 과정에서 작년 11월 달에 어쨌든 자승 전 총무원장이 방화 자살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난 그런 이제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 뒤로 과연 자승 전 원장의 죽음 이후에 뭐 조계종 내의 어떤 종단 개혁이나 적폐청산 이런 부분들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건 좀 어떻습니까? 그걸 기대하기에는 저희들이 좀 미련한 생각이죠. 뭐 기대할 수도 없고 기대해서도 안 되는. 예를 들면은 숙주가 죽어버렸는데 그 나머지 균들이 어떻게 자생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오합지졸들이 다시 흩어졌다가 그래서 지금 이리저리 눈치를 보고 어디로 쓸까. 예. 뭐 이런 지금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힘을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쪽에 지금 줄을 대는 과정이죠. 스님 그러면 어쨌든 이런 이제 불교의 좀 위신이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야매들한테 맡길 게 아니라 진짜 스님들이 좀 나서가지고 세상을 좀 바로잡으려고 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정부를 봐도 마찬가지죠. 예. 진짜가 야매를 못 이깁니다. 그래도 어쨌든 좀 진짜가 좀 등장을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제 스님들 보면서 조금 이제 아쉽다. 뭐 이런 게 지난해 그 야단법석 할 때도 그랬지만은 정의를 세우는 이런 부분에 참여한 스님들이 여전히 많지는 않다. 근데 많지는 않지만은 이분들만이라도 좀 중심에 세워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에 대한 구상은 좀 없으십니까? 우리 수준이 이 정도니까 예. 뭐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야단법석 승가회 야단법석 승가회 지금 캐톨릭에는 정의구현 사재단이 있어서 그나마 바른 소리를 하고 그렇죠. 벌써 한 50년 됐습니다. 정의구현 사재단.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또 해 놨어요. 근데 저희들은
그런 단체들이 있다가 자승 총무원장이 있을 때 다 흡수돼 버린 거죠. 저희들이 야단법사 승가회 같은 걸 조직을 해서 예. 불교 쪽의 약자들 예. 또는 정의를 좀 어떻게 이제 바로 세워보자 막 이런 취지로 지금 결속을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모임을 준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지금 계획을 짜고 지금 있습니다. 가칭 야단법석 야단법사 승가회. 승가회. 이건 그러면은 좀 종단을 바로 세우고 한국 사회를 바로 세우겠다라는 그런 좀 뭐 실천적이고 개혁적인 스님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그런 말합니까? 뭐 뜻도 있지만 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21세기의 불교를 어떻게 한국 불교를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이냐. 한국 불교를 21세기 젊은이들이 떠나버린 이 불교.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유튜브 방송으로도 많이 이렇게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이고 또 젊은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불교를 또 저희들이 제시해야 될 것이냐 등등 이런 것에 대한 또 고민을 가지고 21세기의 불교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 시사불교 정치와 종교 이 사이를 넘나들면서 여러 가지 뭐 좀 토론도 좀 하고 시국에 좀 참여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좀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 가칭이지만 현재까지는 야단법석 승가회를 어떤 스님들이 중심이 돼서 아무래도 작년에 시국법회 야단법석이 좀 작년에 나오셨던 스님들이 화정 스님이나 진우 스님이나 전하 또는 뭐 비구니 스님들 그리고 그 참여했던 분들 그리고 이제 종단의 좀 원로들이나 이런 분들을 이제 함께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뭐 일정이나 이런 건 나온 건 일정은 없고요. 이제 국회 22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저희들도 6월 달이나 7월 달쯤이나 야단법회 승가회가 조직이 되면 국회 강당에서 정식으로 발족식하고 세미나 시국 뭐 토론 같이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것도 해볼 계획이다. 그런 뭐 생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스님 이 야단법석 승가회 앞으로 어쨌든 제가 이게 들은 느낌이나 소감은 위기에 빠진 한국 사회 또 위기에 빠진 조계종 뿐만 아니라 21세기 한국 불교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까지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스님들의 어떤 의미에서 이제 모임이다. 그런 것을 이제 만들어낼 시기가 됐다.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제 방향에서 준비를 이제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이름에서 보듯이 그러면 아무래도 이 야단법석 TV하고도 굉장히 좀 협력적 관계를 맺어야 되지 않겠나. 뭐 그동안에 뭐 저희들이 야단법석 그 시국법회를 하면서 국민들의 호응도 좀 있었고 이름 자체도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불교 용어인 그 야단법석 TV라고 하고 야단법석 승가회라고 해서 같이 함께 연대하고 뭔가 숙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좀 발전했으면 저는 좋겠다. 기대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지금 야단법석 TV도 지금 열심히 보고 계시는 거죠? 천불난다 TV만 보시는 건 아니죠? 천불난다는 내가 이제 하니까 내가 볼 일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야단법석 TV는 이제 여기도 일차적으로 이제 종단의 이 훌륭한 스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도 좀 하고 또 시국 관련해서 좋은 뭐 얘기도 좀 하고 그래서 어른 스님들을 찾아가서 인터뷰하는 것은 개인의 어떤 자서전격인 기록으로라도 우리가 좀 그 스님의 행적에 대해서 좀 남겨놓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옛날에는 뭐 책을 뭐 쓰고 이렇게 많이 했지만 지금 누가 책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3부작이든 5부작이든 그 스님의 행적에 대해서 당신의 육성으로 화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좀 남겨놓고 그 세속 사람들이 그 스님이 출가 50년 경력에 생활을 이렇게 했고 이런 사람들과 이런 소통을 하면서 이런 삶을 살았다. 뭐 이런 정도의 아주 소박한 개인의 자서전 성격인 그런
영상 예. 이런 것 등을 이제 야단법석 TV가 처음으로 예. 이렇게 가서 한번 묻고 답하고 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코너로 아마 지금도 보니까 뭐 조회수가 2만 이상 되고 예. 그래서 상당히 세상 반응들이, 사람들도 예, 좋습니다. 또 예. 관심이 많이 있는 현기 것 스님, 같고. 종림 스님 그 다음에 요 얼마 전에 이제 윤회 문제를 주제로 해서 뭐 향봉 스님 나오셨는데 예, 괜찮은. 그래서 뭐 한 달에 좋더라고요. 한 분씩이라도 예. 특집으로 이런 것을 해서 세속과의 연결할 예. 수 있는 매체가 좀 야단법석 TV가 좀 되지 않겠는가. 예. 너무 무거운 주제나 이런 것은 못하니까 BBS나 BTN에서 못하는 거 저희들이 소박하게 찾아다니면서 이 얘기하고 그래도 그 스님의 행적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코너로 아마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야단법석 TV가 새로 시작한 지 2달 정도 됐는데 또 여러 가지 의혹을 가지고 뭐 진우 스님이나 또 허정 스님이나 오늘 또 나오신 우리 도정 스님도 아마 이 야단법석 TV가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한 2달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게 야, 이게 그 스님들 찾아뵙고 여러 가지 말씀 듣고 또 영상을 또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역시 중요한 것은 구독자들의 후원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말씀 좀 꼭 좀 해주십시오, 스님. 예. 제가 천벌난다 TV를 만들어서 오랫동안 뭐 했는데 보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도 구독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예. 구독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도 후원하는 사람이 또 많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게 좀 딜레마입니다. 저희들이 좀 불교를 사랑하고 또 이 시국 중심에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이런 분들의 십시일반 뭐 조금 도움이라도 좀 줬으면 그런 바람도 좀 있고요. 그래도 어쨌든 이런 걸 이렇게 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이게 다 맨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과 돈이나 이런 것 등이 연결돼 있는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소소한 그 후원금도 많이 좀 이렇게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많은 구독자들이 좀 있어서 십시일반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후원을 좀 해주시면은 아마 야단법석 TV가 더 빛나고 더 좋은 영상과 뭐 또 더 좋은 뭐 내용으로 아마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에서 많은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스님 여러 가지로 참 좋은 말씀, 또 최근의 근황, 그리고 작년에 시국법회 야단법석에 이어서 올해 또 새로운 이제 야단법석 승가회 준비에 들어가겠다는 이런 이제 포부와 결심도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앞에 밝혀주셨는데 그 방향대로 여러 가지 이제 성과들이 나와가지고 그 성과를 가지고 저희 야단법석 TV에 스님께서 좀 자주 나오셔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안고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님,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합니다. 예.